여러분,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35년 동안 한 식당을 운영해온 저 강미정.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김치 냉장고를 열고 된장찌개 끓이는 냄새로 하루를 시작하는 평범한 식당 아줌마였죠. 그런 제가 어떻게 이런 끔찍한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는지, 그날 제 아들이 데려온 예쁜 며느리감이 제 소중한 직원에게 내뱉은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더러운 일은 정말 못하겠어요. 빨리 이 냄새 나는 곳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죠. 저는 강미정, 올해 55세입니다. 서울 마포구 골목 한켠에서 미정인의 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죠. 여러분, 제가 이 식당을 시작한 건 벌써 35년 전 이야기입니다. 당시 저는 20살갓 넘은 새댁이었어요. 남편은 공장에서 일하고 저는 갓난아기였던 윤석이를 업고 작은 분식집부터 시작했죠. 손님이 하루에 5명도 안 올 때가 태반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아들이 자랑스러워할 식당을 만들 거야. 그 마음 하나로 버텨왔어요. 새벽 4시면 일어나서 육수를 끓이고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가는 생활을 35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단골 손님들이 줄을 서는 맛집이 되었어요. 특히 제가 직접 담그는 김치와 된장찌개는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하죠. 그런데 작년 제게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미국에서 경영학 석사를 마치고 돌아온 제 아들 윤석이가 엄마, 이제 제가 식당을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 심정을 아실 수 있을까요? 평생 고생만 시켜서 미안했던 아들이 제 곁으로 돌아와 준다는 게 정말 꿈만 같았어요. 윤석이는 정말 달라져 있었습니다. 키도 훨씬 커졌고 영어도 유창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세련된 아우라가 있었어요. 엄마,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우리 식당도 브랜딩을 해야 해요. SNS 마케팅도 하고 인테리어도 바꾸고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지만 아들의 말을 들어보니 일리가 있더라고요. 요즘 젊은 손님들은 맛뿐만 아니라 분위기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석 달 후 윤석이가 제게 깜짝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엄마,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요. 그날 저녁 윤석이와 함께 온 그 여자를 처음 봤을 때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정말 예쁘더라고요. 키도 크고 화장도 단정하게 했고 무엇보다 미소가 너무 예뻤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는 박지현이라고 합니다. 목소리도 부드럽고 인사도 정중하게 하더라고요. 윤석이가 엄마, 지연이는 스타트업에서 홍보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라고 자랑스럽게 소개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지연 씨는 정말 완벽해 보였어요. 예쁘고 똑똑하고 예의 바르고. 어머니 윤석 오빠한테 한식당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혼자서 이렇게 큰 식당을 일구셨다니. 지연 씨의 칭찬에 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평생 고생만 하다가 이런 칭찬을 들으니 정말 좋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 밤문을 닫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지연 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제 오른팔인 오상호 아저씨가. 상호 아저씨는
저와 20년 넘게 함께 일한 소중한 동료거든요. 그런데 그 아저씨가 제게 조용히 말했어요. 사장님, 그 아가씨가 아까 주방에서 좀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무슨 소리요? 설거지 담당 막내한테 뭐라 하더니 갑자기 이런 더러운 일은 정말 못하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빨리 이 냄새 나는 곳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라고도. 저는 그때 상호 아저씨가 잘못 들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지연 씨가 농담으로 한 말일 수도 있고요. 아, 상호 아저씨. 그냥 처음 와서 어색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젊은 사람들은 원래 농담을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뭔가 찜찜한 기분. 하지만 곧 잊어버렸어요. 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제가 괜한 걱정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일주일 후 지연 씨가 다시 식당에 왔어요. 이번에는 윤석이 없이 혼자 왔더라고요. 어머니, 오빠가 미팅이 있다고 해서 혼자 왔어요. 어머니 혼자 일하시기 힘드실까 봐요. 정말 착한 마음씨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 제가 본 것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점심 손님들이 몰리기 시작했어요. 저희 식당은 평일 점심시간에 회사원들이 많이 오거든요. 지연 씨도 앞치마를 두르고 서빙을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았어요. 손님들에게 밝게 웃으며 주문을 받고 음식도 나르고. 그런데 손님들이 없을 때 주방에서 일어난 일을 제가 우연히 목격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던 막내 직원이 실수로 그릇 하나를 깨뜨렸어요. 별거 아닌 일이에요. 그런 일은 식당에서 흔히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연 씨가 갑자기 돌변했어요. 야, 제대로 못해?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왜 이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아까까지 그렇게 부드럽고 예의 바르던 사람이. 막내 직원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죄송해요 라고 말했는데 지연 씨는 멈추지 않더라고요. 아휴, 진짜 답답해 죽겠네. 이런 곳에서 이런 일이나 하고. 그 순간 저는 상호 아저씨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윤석이가 지연 씨를 데리고 투자자 미팅에 간다고 했어요. 저희 식당을 체인점으로 확장하자는 제안을 받았다는 거예요. 엄마, 지연이가 정말 대단해요. 벤처 캐피탈 사람들과 인맥이 있어서 이런 기회를 만들어줬어요. 윤석이는 정말 기뻐했어요. 하지만 저는 왠지 불안했어요. 윤석아, 우리 식당이 체인점이 될 필요가 있을까? 지금도 충분히 잘 되고 있는데. 엄마,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크게 생각해야 해요. 지연이 말로는 전국에 100개 매장도 가능하다고 해요. 100개 매장이라. 저는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오후 미팅에 간 윤석이와 지연 씨가 돌아왔어요. 둘 다 정말 기뻐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대박이에요. 투자자들이 정말 관심 있어 한대요. 지연 씨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보여줬죠. 여러분, 그 자료를 봤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미정인의 한식당이 아니라 K푸드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전통 한식의 현대적 재해석이라는 캐치프레이즈까지. 지연 씨, 이게 뭐예요?
아, 어머니. 이제는 브랜딩이 중요해요. 미정인의 한식당보다는 좀 더 세련된 이름이 필요하거든요. 그때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35년 동안 키워온 미정인의 한식당이라는 이름이 왜 부끄러운 건지. 그날 밤 문을 닫고 정리를 하는데 지연 씨가 전화를 받았어요. 아마 회사 동료와 통화하는 것 같았는데 주방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더라고요. 응, 오늘 미팅 정말 잘 됐어. 이 아줌마들은 진짜 순진해서 좋아. 체인점 이야기만 해도 눈이 반짝반짝 하더라고. 저는 그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이 아줌마들이라고요? 내가 원래 계획대로 이 식당을 발판으로 해서 내 이름으로 브랜드 만들 거야. 어차피 레시피는 내가 다 기록해뒀고 나중에는 내가 CEO가 되는 거지. 여러분,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끼쳤어요. 지연 씨가 통화하는 걸 들어보니 저희를 이용해서 자신의 사업을 키우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윤석이야? 걔는 그냥 바지 사장으로 세워놓으면 돼. 순진해서 조종하기 쉬워. 어차피 결혼하면 내 말 잘 들을 거고.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어요. 더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다음 주에 일어난 일은 정말 가관이었어요. 지연 씨가 또 식당에 와서 도와준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대놓고 직원들을 무시하더라고요. 상호 아저씨한테 아저씨 이거 언제까지 할 거예요? 좀 빨리빨리 해주세요 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아예 반말까지. 아저씨 그거 아니잖아요. 제대로 해야죠. 상호 아저씨는 20년 넘게 저와 함께 일한 소중한 동료인데 27살짜리한테 그런 소리를 들으니 얼마나 기분이 나쁘셨을까요? 그리고 설거지 담당 막내한테는 너 진짜 답답하다.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다른 데 가서 일해. 제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지연 씨를 따로 불렀어요. 지연 씨, 직원들한테 좀 친근하게 대해주세요. 다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고 오래 함께 일한 가족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랬더니 지연 씨가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요즘 시대에는 효율이 중요해요.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일이 안 돼요. 직원들도 프로페셔널하게 일해야죠. 프로페셔널. 그게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는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결정적인 사건은 한 달 후에 일어났어요. 그날은 평소처럼 바쁜 점심시간이었는데 저희 식당의 20년 단골 손님인 김 사장님이 오셨어요. 김 사장님은 근처에서 작은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으로 정말 인정 많고 착한 분이에요. 미정 씨, 오늘도 된장찌개 하나. 김 사장님이 평소처럼 반갑게 인사를 하셨는데 그때 지연 씨가 주문을 받으러 갔어요. 김 사장님이 지연 씨를 보시더니 어머, 미정 씨 며느리구나. 정말 예쁘네. 하시면서 친근하게 말을 걸으셨어요. 그런데 지연 씨의 반응이 네, 주문하시겠어요? 정말 차갑게 대답하더라고요. 김 사장님이 당황하시면서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좀 쌀쌀 맞네 하고 웃으시며 넘어가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김 사장님이 드시고 계시는데 지연 씨가 다른 직원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진짜 촌스럽지 않아요? 저런 아저씨들이 맨날 와서 시끄럽게 굴고 우리가 고급 레스토랑으로 바뀌면 저런 손님들은 못 오게 해야 할 텐데. 여러분, 그 순간 저는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김 사장님은 저희 식당이 어려울 때도 꾸준히 와주신 고마운 분이에요. 그런 분을 촌스럽다고 말하다니. 그리고 그날 오후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났어요. 오후 2시쯤 손님이 거의 없을 때였어요. 지연 씨가 갑자기 주방으로 들어와서 막내 직원을 불렀어요. 야, 너 아까 설거지 제대로 안 했지? 막내가 네? 뭐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지연 씨가 그릇을 하나 집어 들더라고요. 이거 봐. 기름기가 그대로 있잖아.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사실 그 그릇은 깨끗했어요. 제가 직접 봤거든요. 그런데 지연 씨가 일부러 트집을 잡는 것 같았어요. 막내가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라고 했는데 지연 씨는 멈추지 않았어요. 진짜 답답해 죽겠네. 이런 수준으로 일하면서 월급 받는 게 양심에 걸리지도 않아. 그때 상호 아저씨가 지연 씨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지연 씨가 완전히 돌변했어요. 아저씨도 참 웃기네요. 20년 동안 여기서 일했다고 해서 뭐 대단한 줄 아세요? 그냥 설거지나 하는 일용직이면서. 여러분, 그 순간 저는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상호 아저씨는 저와 함께 이 식당을 키워온 동반자예요. 그런 분을 일용직이라고 무시하다니. 지연 씨, 당장 그만하세요. 저는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지연 씨가 저를 보더니 처음으로 가면을 완전히 벗었어요. 어머니도 좀 현실을 보세요. 이 식당이 발전하려면 비효율적인 사람들은 정리해야 해요.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사업이 안 돼요. 비효율적인 사람들이라니요? 네,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요리는 젊은 전문 셰프들이 하고 어머니는 그냥 상징적인 역할만 하시면 돼요. 그 순간 저는 지연 씨의 진짜 속내를 알았어요. 저를 밀어내고 자신이 이 식당의 주인이 되려는 거였어요. 그때 마침 윤석이가 식당에 들어왔어요. 미팅을 마치고 온 모양이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다들 왜 이래요? 윤석이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지연 씨가 재빨리 표정을 바꾸더니 윤석이한테 달려가서 말했어요. 오빠, 직원들이 일을 너무 대충해서 제가 좀 주의를 줬더니 어머니가 화를 내세요. 윤석이가 저를 보더니 엄마, 지연이가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왜 그래요?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 순간 저는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제 아들이 지연 씨의 거짓말을 그대로 믿고 있었거든요. 윤석아, 지연 씨가 우리 직원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알아? 상호 아저씨를 일용직이라고 했어. 엄마, 그건 아마 지연이가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윤석이는 끝까지 지연 씨를 감쌌어요. 지연 씨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제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새로운 시대예요. 옛날 방식으로는 안 돼요. 윤석 오빠도 저와 같은 생각이에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정말 제가 틀린 걸까? 시대에 뒤떨어진 고집쟁이 아줌마인 걸까? 다음 날 아침 식당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연 씨가 일찍 왔어요. 그리고 주방에서 뭔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조용히 가서 보니까 지연 씨가 스마트폰으로 저희 집 비법 양념장 레시피를 촬영하고 있었어요. 지연 씨, 뭐 하는 거예요? 지연 씨가 깜짝 놀라더니 스마트폰을 뒤로 숨겼어요. 아, 어머니. 그냥 나중에 체인점 할 때 참고하려고.
허락도 없이 왜 그런 걸 찍어요? 어차피 같은 팀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건 다 표준화해야 해요. 여러분, 그때 저는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지연 씨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였어요. 저희 레시피를 빼내고 브랜드를 바꾸고 저와 기존 직원들을 모두 밀어내려는. 지연 씨 당장 나가세요. 네? 제 식당에서 나가라고요. 지연 씨의 얼굴이 차갑게 변했어요. 어머니, 지금 저한테 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윤석 오빠한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지 아세요? 그때 상호 아저씨가 주방으로 들어오셨어요. 사장님, 제가 어제부터 계속 생각해 봤는데 지연 씨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상호 아저씨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사실 지연 씨가 처음 온 날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손님들 앞에서는 웃고 있다가도 뒤돌아서면 표정이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지연 씨가 아저씨 뭔 소리세요? 라고 했지만 상호 아저씨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지연 씨가 전화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이 아줌마들은 정말 순진해서 좋다. 다 내 계획대로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연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건 농담으로 한 말이에요. 농담이요? 그럼 윤석이는 바지 사장으로 세워놓으면 된다는 것도 농담이었나요? 여러분, 상호 아저씨가 그 이야기까지 들었다니. 저는 정말 다행스러웠어요. 제가 혼자 목격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때 설거지 담당 막내와 홀서빙 담당 이모님도 주방으로 들어오셨어요. 막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장님,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지연 씨가 손님들 안 보는 데서 저한테 너 같은 바보는 평생 설거지나 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더러운 곳에서 빨리 나가고 싶다고도 했고요. 홀서빙 담당 이모님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사장님. 지연 씨가 손님들한테는 웃으면서 인사하다가도 뒤돌아서면 촌스러운 사람들이라고 욕했어요. 특히 김 사장님한테 정말 심했어요. 지연 씨가 당황해서 변명하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다들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 지연 씨.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다 들렸어요. 바로 그때 윤석이가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어제 밤부터 저와 연락이 안 돼서 걱정이 되어 일찍 온 모양이었어요. 다들 왜 여기 모여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지연 씨가 재빨리 윤석이에게 달려가서 말했어요. 오빠, 다행이에요. 어머니가 직원들이랑 짜고서 저를 모함하고 있어요. 하지만 윤석이는 뭔가 다른 표정이었어요. 평소보다 심각해 보였어요. 지연아, 나한테 할 말 없어? 네? 무슨 말이요? 윤석이가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보여줬어요. 어젯밤에 내가 친구한테 보낸 카톡 메시지. 실수로 나한테도 온 거 봤어. 여러분, 그 순간 지연 씨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어요. 윤석이가 스마트폰 화면을 읽기 시작했어요. 윤석이 완전 호구야. 엄마 찬스 덕분에 쉽게 사업 아이템 얻었어. 결혼? 당연히 안 할 거야. 사업만 성공하면 바로 차 버릴 거고.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윤석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시골 식당 아줌마는 정말 순진해서 좋아.
레시피 다 빼돌렸으니까 이제 내가 CEO 되는 건 시간 문제야. 라고도 썼더라. 지연 씨가 급하게 변명했어요. 오빠, 그건 친구가 자꾸 놀려서 장난으로 쓴 거예요. 진심이 아니에요. 하지만 윤석이는 더 이상 속지 않았어요. 장난으로? 그럼 내 엄마를 시골 식당 아줌마라고 부르는 것도 장난이야? 우리 직원들을 일용직이라고 무시하는 것도? 지연 씨가 완전히 궁지에 몰리자 본색을 드러냈어요. 좋아. 맞아. 다 진심이야. 갑자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나는 처음부터 이 식당이 목표였어. 윤석이 너도 그냥 이용한 거야. 이 낡고 냄새나는 식당을 현대적으로 바꿔서 내 이름으로 브랜딩할 생각이었다고. 여러분, 그때 지연 씨의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지금까지 봤던 예쁘고 착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말이야. 이 할머니는 진짜 구식이야. 21세기에 아직도 이런 식으로 장사해? 직원들한테 감정적으로 대하고 효율성은 전혀 생각 안 하고. 상호 아저씨가 지연 씨 그만해요 라고 말했지만 지연 씨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손님들도 마찬가지야. 김 사장님? 그 촌스러운 아저씨? 고급 레스토랑에는 어울리지도 않아. 나는 세련된 고객들을 타겟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 식당 문이 열렸어요. 김 사장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미정 씨,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에요? 김 사장님이 우리가 모두 심각한 표정으로 서 있는 걸 보고 당황하셨어요. 지연 씨는 김 사장님을 보자마자 더욱 흥분했어요. 봐요. 저런 사람들 때문에 이 식당이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매일 와서 시끄럽게 굴고 품격을 떨어뜨리고. 김 사장님이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지 못하시는 표정이었어요. 그때 제가 참지 못하고 나섰어요. 지연 씨, 당장 우리 식당에서 나가세요. 뭐요? 나가라고요? 네, 당장 나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지연 씨가 마지막으로 윤석이를 바라봤어요. 윤석아, 정말 이럴 거야? 나 없으면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투자자들도 다 내 인맥이고 사업 계획도 다 내가 짠 거야. 하지만 윤석이는 고개를 돌렸어요. 지연아, 미안해. 나는 내 엄마와 우리 식당 사람들이 더 소중해. 지연 씨가 나간 후 식당은 조용해졌어요. 윤석이가 김 사장님께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김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된 사람을 데려와서. 김 사장님이 윤석이의 어깨를 두드리시며 말씀하셨어요. 괜찮다, 윤석아. 젊을 때는 누구나 실수하는 법이야. 중요한 건 깨닫는 거지. 그리고 저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미정 씨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잘 해결됐네요. 이 식당은 원래 이래야 해요. 따뜻하고 정겨운 곳 말이에요. 윤석이가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눈이 멀어서 지연이의 본 모습을 못 봤어요. 저는 아들을 꽉 안아줬어요. 괜찮다, 윤석아. 엄마도 처음엔 지연 씨가 좋아 보였어. 사람 마음속은 겉으로 알기 어려운 거야. 직원들과의 진심 어린 대화. 그날 저녁 문을 닫고 나서 저는 직원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여러분, 정말 죄송해요.
제가 지연 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여러분이 상처받게 했어요. 상호 아저씨가 말씀하셨어요. 사장님, 괜찮아요. 사실 저희도 처음에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혹시 저희가 틀렸을 수도 있고. 막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요, 사장님. 그래도 결국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에요.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겠어요. 홀서빙 이모님도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이 있고 나니까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우리 식당 식구들이. 여러분, 그 순간 저는 정말 감사했어요. 이런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이. 며칠 후 윤석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저 다시 생각해 봤는데 우리 식당을 체인점으로 확장하는 건 잠시 미뤘으면 좋겠어요. 왜? 그게 내 꿈 아니었어?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지현이 사건을 겪고 나니까 중요한 게 뭔지 깨달았어요. 윤석이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이 식당의 가치는 크기가 아니라 마음이에요. 엄마가 35년 동안 쌓아온 신뢰, 직원들과의 정, 단골 손님들과의 관계. 이런 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저는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으니 정말 기뻤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일단 이 식당을 더 잘 만들어 보고 싶어요. 체인점은 나중에 정말 준비가 다 됐을 때 생각해 보고, 그것도 우리 방식으로요. 한 달 후 우리 식당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어요. 윤석이가 정말로 식당 일에 참여하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지연 씨처럼 모든 걸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좋은 것들을 살리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갔어요. 예를 들어 SNS 계정을 만들어서 우리 식당에 따뜻한 이야기들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상호 아저씨의 30년 경력 이야기라든지 김 사장님 같은 단골 손님들의 추억담이라든지. 그랬더니 젊은 손님들도 많이 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기존 단골 손님들도 여전히 와주시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식당의 분위기가 예전보다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석 달 후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지연 씨가 다시 식당에 나타난 거예요. 처음에는 모두가 경계했어요. 또 무슨 계획을 세우고 온 건 아닐까 싶어서요. 하지만 지연 씨의 모습이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처럼 화려한 옷차림이 아니라 수수한 옷을 입고 있었고 표정도 많이 수그러들어 있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연 씨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저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물었어요. 왜 왔어요? 사실 사과하러 왔어요. 정말로요. 진실한 참회. 지연 씨가 계속 말했어요. 그동안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했는지, 어머니와 직원분들께 얼마나 상처를 드렸는지. 상호 아저씨가 갑자기 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라고 물었어요. 회사에서 잘렸어요. 제가 여기서 했던 일들이 알려져서.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깨닫게 됐어요. 지연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저는 성공만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을 이용해서라도 위로 올라가야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얻은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35년 동안 쌓아오신 식당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지연 씨의 사과가 진심인지 아니면 또 다른 계략인지. 하지만 그 눈빛을 보니 진심인 것 같았어요. 지연 씨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요.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꾸려고 노력하는 거죠. 지연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일단 제대로 된 일을 찾아보려고 해요. 남을 속이거나 이용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 수 있는 일을요. 윤석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지연아, 힘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하면 돼. 지연 씨가 윤석이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예전의 계산적인 미소가 아니라 정말 순수한 미소였어요. 윤석아, 고마워. 그리고 정말 미안해. 여러분,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어요. 우리 미정인의 한식당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어요. 크게 바뀐 건 없지만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더 좋은 곳이 되었어요. 윤석이는 정말로 식당 일에 진심으로 임하고 있어요. 아침 일찍 와서 저와 함께 준비하고 손님들과 대화하고 직원들을 챙기고, 그리고 놀랍게도 윤석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우리 식당의 단골 손님 딸인데 정말 순수하고 착한 아이예요. 지연 씨와는 정반대로 겉모습보다는 마음이 예쁜 사람이에요. 상호 아저씨는 여전히 제 오른팔 역할을 해주시고 계시고 막내도 이제 제법 일을 잘하게 됐어요. 그리고 지연 씨는 한 달 전에 연락이 왔어요. 작은 회사에 취직했다고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 그때 어머니께서 보여주신 진짜 사업가의 모습을 이제야 이해하겠어요. 돈을 버는 것보다 사람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을 겪고 나서 저는 깨달았어요. 성공이라는 게 꼭 크기로 결정되는 건 아니라는 걸요. 전국에 100개 매장을 내는 것보다 한 곳에서라도 진심으로 손님들을 대하는 게 더 의미 있다는 걸요. 그리고 사람을 판단할 때는 겉모습이나 말솜씨가 아니라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봐야 한다는 걸요. 지연 씨는 저에게는 예의 바르게 굴었지만 직원들에게는 함부로 대했어요. 그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었던 거죠. 반대로 김 사장님 같은 분들은 겉으로는 촌스러워 보일지 몰라도 마음만큼은 금보다 소중한 분들이에요. 요즘 저는 매일 아침 식당을 열면서 생각해요. 오늘도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35년 전 처음 식당을 시작할 때의 그 마음이에요.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욕심보다는 배고픈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 말이에요. 그리고 윤석이에게도 말해줬어요. 윤석아, 사업은 사람을 상대하는 거야.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성공하고 사람의 마음을 잃으면 실패하는 거야. 돈은 그 다음 문제고, 윤석이가 이제는 그 말을 이해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아마 여러분도 살면서 지연 씨 같은 사람들을 만나보셨을 거예요.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럴 때는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지켜보세요. 그 사람이 약자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도 지연 씨 같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무시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앞으로도 이 작은 식당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거예요. 맛있는 음식으로 사람들의 하루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면서요. 그리고 언젠가 저희 식당을 거쳐간 모든 사람들이 미정이네. 한 식당에서 정말 따뜻한 사람들을 만났다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게 바로 진정한 성공이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